이제 낙서. 후천수입니다. 아까는 하도라 그랬고, 이번엔 낙서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나서 문자가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도서관이 여기서 왔다고 그래요. 도서관이라는 말이 도서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낙서는 낙수에서, 예, 낙수. 낙수는 황하 상류 지역입니다. 황하 상류 지역. 낙수에서 거북이가 등에 짊어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낙서의 수는 1에서부터 9까지 9입니다. 이걸 구궁수라고도 말합니다. 구궁수. 하도는 이제 쓸데없이 지우고요. 구궁수. 낙서의 수는 1부터 9까지이고 낙서의 수의 합은 45입니다. 하도수는 55, 낙서수는 45. 이걸 합해서 총백수라고 말합니다. 총백수. 이 낙서를 마방진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현대 수학에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의 합이 15입니다. 낙서수는. 일, 이, 삼, 여긴가? 여기죠. 3, 4, 5, 6, 7, 8, 9. 1, 2, 그러니까 1, 다른 색깔보다 필요 없네. 1, 2, 3, 4, 5, 6, 7, 8, 9. 요게 낙서수입니다. 요렇게 합해보면 4, 3, 8 해서 15. 요렇게 합해봐도 8, 1, 6 해서 15. 모든 경우의 수가 전부 15입니다. 15. 딱 안정되어 있는 수입니다. 딱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게 제갈공명 팔진도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게. 이 중궁이 오잖아요. 중궁이 어디에 가서 앉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경우는 사방이 꽉 짜여서 사방에 빈틈이 없는 경우입니다. 중궁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보해지고 어느 쪽이 사해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숫자의 합이 어느 쪽이 늘어나고 어느 쪽이 줄어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가 튼튼한 자리에서 만약에 진을 쳤다 그러면 이 뒤가 튼튼하니까 이쪽 병사를 빼서 이쪽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중궁이 어디에 가서 앉아야지 이쪽으로 수가 많아지고 이쪽으로 수가 줄어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갈공명 팔진도입니다. 팔진도. 이거 해석하느라고 제가 한 해 겨울 보냈어요. 우리 저기에 나와. 우리 뭐죠? 학술지에 누군가 한 해 써서 냈더라고요. 써서 냈는데 이 양반이 그걸 내긴 냈는데 이해를 못하고 냈어. 해석은 수는 엉터리인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거 제가 한 해 겨울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바람이 날고 용이 어째고 이게 용어가 이제 감이 어떻고 수가 어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 그 8개 용어로다가 하니까 그걸 바람이 날고 어째고 하면 해놨는데 에이 그 소리 다 뻥이고 어쨌든 이 중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금 이 운행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1, 2, 3, 4, 5 운행하는 길은 똑같고 5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 숫자의 배열이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군사를 이렇게 많이 배치할 거냐 이렇게 많이 배치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군사를. 예, 그건 그렇고요. 낙서는 우왕이 낙수에서 시수할 때 신령스러운 거북이 나왔는데 그의 등에 무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글이 발명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낙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낙수에서 나온 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낙서는 오행으로 따져보면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는 상생이었었죠. 아까 그림에 생생생 하면 넘어갔잖아요. 얘는 상극관계입니다. 낙서는 후천을 의미하고 또 채용관계에 있어서는 용, 쓰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줄 모르는데 옛날 어른들 손가락에 짚으면서 뭐 하잖아요. 뭐 60법자? 예? 60법자. 예, 아니 그러니까 요 손가락 짚잖아요. 예. 사주. 예,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 숫자입니다. 저도 그 자세히 배우진 않아 쓸 줄은 모르는데 예, 요거 손가락으로 하는 그겁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다르다. 뭐 달라요? 그거하고. 뭐 1, 2, 3, 4 이거 짚는 거 맞잖아요. 이거 우리도 배웠어. 우리도 여기서 배웠는데 나 안 써서 까먹었지. 예? 자축이면 예.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 있고 이건 또 수로다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수로다가 하는 거. 어디 갔냐? 예. 낙서의 상극관계. 오행에 있어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가 됩니다. 토극수. 이 낙서의 상극관계는 선천하도의 상생관계와는 다르게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오행으로 음양생성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하도와 낙서는 선후천의 관계, 채용의 관계 등 서로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오행의 순행을 살펴보면 상생관계를 살펴보면 양방은 연결되어 있고 음방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렸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잘라진 그림요. 낙서수를 구궁수라고도 합니다. 글자 틀렸어요. 구궁수라고도 합니다. 낙서의 불변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의 수는 15입니다. 선천수의 합도 15입니다. 선천수 1부터 5까지의 합. 양을 9라고 하고 음을 6이라고 하는데 이 두 수의 합도 15입니다. 구궁수는 가로, 세로의 모두 15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홍범구주도 낙서수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15와 관련된 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읊어놓은 겁니다. 하도와 낙서의 차이점. 하도는 순입니다. 순행을 합니다. 낙서는 역행을 합니다. 하도는 원입니다. 그리고 낙서는 방입니다. 방. 아까는 그림을 둥그렇게 그렸잖아요. 지금은 네모로 그렸잖아요. 요게 방입니다. 요게 방. 하도는 동그랗게 그렸고 원방. 하도는 고요히 머물러 있는 모습, 낙서는 생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도는 지구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낙서는 지구가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정전법이 있었습니다. 이 낙서의 구궁수와 일치합니다. 제가공명의 팔진도가 이 낙서 구궁수의 응용입니다. 낙서 구궁수의 응용.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뜨끈뜨끈해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걸 다 알아들으려고 들으시면 집에 갈 적에 머리가 무거워서 못 가요. 예, 오행. 이제 오행에 관한 이야기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행은 보이는 사물들을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이다. 아까 음양은 세상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행은 그걸 확장시켜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오라고 하는 수는 앞에 수에서 말한 생수인 1부터 5까지의 수입니다. 기본수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다시 수와 목금 토로 대응이 됩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의 흐름입니다. 오행이 선천을 생하고 후천을 극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도를 순하고 낙서를 극한다고요. 그 말입니다. 생극에서 조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지만 서로 물려 돌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채찍도 줘야 되고 떡도 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줘서는 안 되죠. 애가 좀 혼날 때는 혼나야 되고 공부 시킬 때 떡 줄 땐 떡 줘야 되고 생극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해하면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병 고치려면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게 극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생이라는 거 밥 주는 건 생이고 저기 병 나가지고 약 주거나 침 주는 거는 극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도의 수는 10이고 낙서의 수는 9입니다. 그리고 하도수는 채가 되고 낙소수는 용이 됩니다. 중앙에 5는 황극, 극, 기준이 되는 수입니다. 하도나 낙서에서 5는 중앙을 의미합니다. 오행으로는 토가 되고 색으로는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합니다. 오행도로 표현하면 중앙을 의미합니다. 중앙에 황극이 있고 사방에 수와 목금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황극은요. 수화는 세상 모든 것은 물과 불의 작용으로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합하지 못하며 두 기운은 서로 떨어져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불상리,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섞일 수도 없고 물과 불의 관계. 물과 불의 관계입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형이상과 형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을 말할 때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어원이 주역에 있습니다. 계사상전 12장에 형이상자를 위지도, 형이하자를 위지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 기. 어떤 사물의 형태가 나타나기 전의 과정을 형이상이라고 하고 형체가 드러난 후의 것을 형이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도는 그러한 이치,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기는 그렇게 표현된 것. 형이상은 성정적, 선천적, 유심론, 도, 이학, 주역. 이걸 형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형이하는 형상적, 눈에 보이는 거요. 후천적, 그리고 유물론, 유심론어가 상대되는 유물론, 덕, 철학,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천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학, 도학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홍범구주, 그것도 형이하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홍역이라 그러잖아요. 홍역학이라 그러는데요. 홍범구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실제 써먹는 것들, 주역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 이 정도 생각해도 될 겁니다.